이번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치동 어둠의 기술을 사용해야지 효과적으로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실제 수능 상황에서 15분이 걸리는 거랑 15분이 걸린다고 사실 제대로 풀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대치동 일명 어둠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2, 3분이면 끝나니까 실제 시험 수능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12분이 세이브가 된다는 그렇죠. 건 이거는 사회권들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대치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치고 공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오늘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이게 좀 정치적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시끄럽고 논란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그 물수능 일명 논란,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해서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했어요. 왜냐면 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구모 같은 경우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뒤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필요한 방향으로 논란이 이제 좀 번져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제가 좀 모셨어요. 유튜브에서도 사실 유튜브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이도 아실 것 같은데, 김재하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능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 강사 김재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지금 이 물수능, 킬러 문항, 어쨌든 이 논란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마음속에 지민 과목이 사실 수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수학에 대한 난이도를 되게 높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문항 난이도에 대한 논란이 특히 수학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오늘 얘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알고 있는 감사합니다.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은 킬러 문항 막 하잖아요, 지금. 네. 그 킬러 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해하면 될까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한데, 지난번 6월 26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이 그동안 나왔던 최근 3년간의 수능에서 딱 이런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줬는데요. 총 수학은 9문제를 발표를 해줬고, 이제 정답률까지 같이 공개를 해줬는데, 정답률 10% 미만의 문제들을 최근 3년 동안과 이번 6월 1일 평가원까지 봤을 때 킬러 문항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출제하는 어떤 당국에서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문제의 난이도라기보다는 네. 학생들이 얼마큼 맞아줬고 틀려줬느냐에 따라서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발표한 문제가 조금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도 과연 저것보다 이번 시험에서 이게 더 어려웠는데 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발표한 9문제가 100% 다 주관식 문제였고, 대부분 소위 학생들이 얘기하는 킬러 문항의 위치에 있는 선택제 수능 들어와서는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30번, 그렇게를 이제 킬러 문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답률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실제 이번 6월 1일 날 봤던 최근의 모의고사에서는 이과 학생들은 28번 문제가 가장 논란이 많았었고, 객관식 문제였는데요. 그게 이제 대칭성이나 혹은 뭐 사이값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활용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정답률이 2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찍어도 20%가 넘잖아요. 근데 주관식에 나왔던 공통 과목이 21번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지정한 거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미적분 과목에서는 30번 문제를 또 지적을 해줬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 30번이 28번, 29번, 30번 중에서는 그래도 학생들 여론은 그래도 제일 난이도는 낮은 문제 아닌가. 근데 이게 학생들이 안 푼 거죠. 그냥 시험장에서 30번까지 갈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의뢰 어려울 거야. 그리고 또 평상시에 나왔던 단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답률로만 조금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난이도가 좀 반영된 거는 약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네. 그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 킬러 네. 문항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킬러 문항을 왜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요? 그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학생들끼리 이제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 중에 이제 지금 여기가 대치동 아닙니까 저희가? 그쵸? 대치동 어둠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쓰는 어떤 수학적 기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치동 어둠의 기술. 예. 네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증명이나 이 단원에 대한 꼼꼼한 학습 없이 이 기술적인 내용을 쓰면은 문항의 정답이 나오게끔 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 거는 한 3, 4년 정도쯤부터 많이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치동 어둠의 기술을 이용해야지만 문제를 풀이가 수월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시작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특히 이과 쪽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조금 도드라지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빠르대 라는 것들을 습득하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정도 만에 이제 그게 확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올바른 평가라고 하면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정상적인 학습 과정 없이 단순 기술만 익혔을 때 문제가 안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최근 수능에서. 어떤 문제를 그게 예로 들 수 이제 있을까요? 이번 발표해줬던 6월 이제 26일 자료를 보면 아, 그러면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치동 어둠의 기술을 사용해야지 효과적으로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021년에 2021년 11월 수능 2022학년도가 되겠죠. 네네. 그 수능에 29번에 나왔던 미적분 도형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둠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단어명이 이제 근사라고 얘기하는 기술입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제가 수업할 때는 이 근사라는 기술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오히려 제대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미적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테일러 정리 개념을 활용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요 부분 저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요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니까 요것만은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짚어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꼼수라고 얘기하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측면이. 그러니까 네네. 제대로 푸는 방법이라는 거는 식을 세우고 도형의 상황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어가는 방법이 이 2021년에 봤던 수능 문제 2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실제 학생들이 제대로 푼다면. 네, 제대로 푼다면. 근데 이거를 그 대치동 어둠의 기술이라고 소위 학생들이 부르는 근사라는 기술을 쓰면 한 2, 3분 정도 안에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능 상황에서 15분이 걸리는 거랑 15분이 걸린다고 사실 제대로 풀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그쵸, 없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대치동 일명 네. 어둠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2, 3분이면 끝나니까 실제 시험 수능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12분이 세이브가 된다는 그렇죠. 건 이거는 사회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긴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지점이 어쨌든 이번 발표에서 의미 있는 지점이기는 하다. 네.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가 6월 1일 날 봤던 모의고사는 이 논란이 되는 문제 유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적분 이번에 8문제잖아요. 총 네네. 선택 과목이 네. 8문제인데 8개 중에 단 한 문제도 도형을 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의 어떤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 네. 6월 모평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문제를 낸 거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번 6월 평가원 기점으로 이 얘기들이 막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앞전부터 저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잘 모릅니다만 수학은 확실히 달랐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특히 작년 수능보다는 이번 6월 1일 날 봤던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그 뭐 선생이니까 쉬운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는 있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22번 대 22번 혹은 다른 문제 대 다른 문제를 같은 난이도 선상으로 비교를 해도 문제 자체의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수학 표점은 더 어렵다고 지금 네. 나오죠. 네, 그럼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기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 통하게끔 문제를 설계했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일일이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근데 이걸 단순하게 교육과정상으로 보면 계산량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여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많은 계산을 감당을 안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술을 쓰면 니들은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니네는 니네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나는 요 기술대로 풀 거야. 근데 요게 안 통하게끔 하는 대신에 이 절대 계산량을 좀 줄여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 시험이. 근데 오히려 성적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소위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왔던 방식의 문항이 아니면 굉장히 현장에서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나온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죠,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최근에 수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공중파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수능이 초창기 수능과는 다르게 최근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정말 수학 역량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암기식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평가원은 어쨌든 이번 6월에 최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치동 어둠의 기술이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학생들이 정말 수학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어쨌든 고민을 해봤던 거지 난이도 자체가 올랐던 거는 아닌데 네. 최근 수능 트렌드에 맞춰갖고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선 되게 낯선 상황이고 맞아요.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잘 적응을 못한 네, 거다. 문제 유형이 낯설었다라고 학생들은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6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 사실은 대통령한테는 욕을 먹었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수능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누적이 되면서 생겼던 어떤 문제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이 네네. 되게 있었던 저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번 6월 평가원 수학 시험은 특히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 시도가 역력했다. 근데 막상 현장에서 나온 반응은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구나. 이렇게 킬러 되버리니까 문항이다. 이제 좀 그 평가원장이 교체된다든지 사임한다든지 하는 이런 불상사가 좀 벌어졌었죠. 예.